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바보입니다. 오늘은 돼지띠 분들이 재물이 쏟아지는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꼭 치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돼지띠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재물이 모이지 않아서 가난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치우신다면 재물이 쏟아지고 번영이 넘치는 집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무엇을 치우고 꾸며야만 부와 번영이 넘쳐나는 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장훈 씨가 맛집은 외관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귀가 솔깃해져서 듣고 있던 중에 그분의 말씀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떠한 풍수학자도 모르는 삶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명석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장훈 씨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스포츠뿐만 아니고 요즘은 연예계에서도 재치가 뛰어나고, 네, 저의 생각은 저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성이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답이 식당의 외형을 자주 변화를 시키는 곳은 무조건 맛집이라고 하시던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지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맛집이라면 아무리 허름한 곳, 낡은 건물에 있더라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찾을 것이고, 이래하니 주인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 건물뿐 아니고 식당만이라도 깨끗하게 변화를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풍수학에서 말하는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집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집과 가난하게 될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돼지띠 분들 집이 절대로 재물이 모이지 않아서 가난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리 술사들은 저 집은 명당이고 집의 구조를 어떻게 꾸미면 부자가 된다, 또한 집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주학에 적용을 해본다면 본인의 태어난 사주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비약을 해본다면 사람의 관상에 따라서 소심하고 평범하며 부자이거나 가난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라면 더욱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한 아파트의 한 동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한 동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가난해야 하겠네요. 네, 그럼 이 한 동을 다 고쳐야 한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이러한 집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면은 재물적인 안정과 번영이 만들어진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을 푹 자고 났어도 피로가 남아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깊은 잠을 청하는 침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그렇다면 자식들의 방에서 그 연유를 찾아야 되겠지요. 돼지띠 분들도 그 불편함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침대의 머리 방향이나 침실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먼저 침대의 구조와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침대의 상태가 별 문제가 없는지, 바닥의 상태인 쿠션은 좋은지, 침구의 색상이나 벽의 상태는 불편함이 없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침실의 청소 상태나 조명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의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벽면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은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화장대의 거울이 내 전신을 비추고 있다라면 꼭 나의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틀어두어야 하고요. 두 번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진도 걸어두지 마시고요. 침실에 화초가 있다라면 작은 것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베란다로 옮기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공포를 가져오는 그 어떤 물건도 이곳에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돼지띠 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만 합니다. 이 침실은 음의 활동, 즉 완벽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음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조화를 이루는 양의 기운 역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떠한 일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여러분들의 가난과 힘들어하는 삶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돼지띠 분들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요. 그럼 침실부터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누구나 들어가기 싫어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풍소학이라는 학문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의식으로 전환하는 학문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자주 찾게 되니까 내 이곳이 여러분들의 집이라면은 무조건 부자가 될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밖으로만 배회를 한다면은 분명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식구들이 무의식에서 불편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관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그 거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정면에 놓여있는 TV의 뒷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벽지는 깨끗하고 먼지는 쌓여 있지는 않는지, 또한 가족의 사진은 똑바로 걸려 있는지, 걸려 있는 그림들의 기운이 너무 강하지는 않는지, 거실에 있는 화초의 꽃이 너무나 크거나 죽거나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소파가 낡고 고장나서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소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 거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고 안락한 쉼터의 휴식 공간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불편함들이 가족들의 대화와 친밀함이 없도록 만들고 가족들의 화합을 해치고 있어서 당연히 이 집안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 아프거나 흉사가 생기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주방이나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과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주방의 칼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는 않는지, 이 날카로운 부분이 아래를 향하지 않고 거실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환풍은 잘 되고 있는지, 화장실에 놓여있는 타일이나 변기, 세면대가 깨어지거나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으며 그 불편한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돼지띠 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웃음과 미소, 화합과 행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돼지띠 여러분들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